기에 만들어진 아마 이때가 언제죠? 대충 한 숙종 때쯤 되나요? 현종 숙종쯤 될까요? 제 계산이 좀 안 되는데 그맘때쯤이에요. 영조보다 확실히 이전인 시기인데 이때쯤에 그 경기도 좌도 광주진에 제현동 18리에 정도전의 묘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양재역은 현 동쪽 시보리에 있다. 현의 중심에 현 중심 지금 읍치가 있는 관하로부터 동쪽 시보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재역으로부터 이제 그 현동도 시보리에 있는데 그거랑 대조를 해가지고 대충 우면산 일대가 정도전 무덤이 아닐까라는 기록이 17세기 즉 정도전이 죽은 지 한 몇 년쯤 됐을까? 1300이니까 한 300년쯤 지나고 나서의 기록에 남은 거죠. 솔직히 제가 그냥 약간 합리적 의심으로 애매하다고 말하는 포인트 첫째, 이때 남아있는 정도전 무덤에 대한 기록은 이미 정도전 무덤에 대한 기록 그 자체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일 가능성보다는. 네. 하고 근데 일단은 그런 기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봉화정씨 집안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기록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17세기부터 알려진 기록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면산 일대를 나름대로는 도소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결국 1989년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을 의뢰해서 대대적인 발굴을 실제로 합니다. 뭐 이것도 구전인데 사실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서 정도전 관련된 뭐 이게 무슨 유물을 조그만한 뭐를 단서를 발견했다 그러든가 해서 이 근처를 반드시 파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무튼 그래서 정식으로 발굴이 착수가 되죠. 착수가 된데 무덤을 심지어 발견했네요. 뭔가. 근데 사실은 완전히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옛날에 무덤이 있었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발견하고 여기 묘지인 것 같은데 봤을 때 여기가 정도전 묘인지 확실하다 하고 이 묘지를 발굴했는데 이거 제가 발굴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한양대에서 나왔던 거. 저를 더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는데요. 일단은 1호분, 2호분, 3호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선 초기 제작이 추정되는 명기 그러니까 저 그 부장품 껴묵거리가 나온 겁니다. 명백히 조선 초기고 그리고 조선 초기 지배층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껴묵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분묘보다 상부 토층에서 묘지석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묘지석이 선조 6년 8년에 제작된 묘지석인 거예요. 동래정씨 집안의 묘지석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그러면 헷갈리지 않냐? 다행히도 하부하고는 다른 무덤이었을 거라는 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전에 1940년대에 이미 80년대 이후부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도전 지석을 찾았는데 분실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떠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정도전 묘소라는 것도 동네에 옛날에 떠돌고 있었다. 라고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 안에서 두개골이 발견이 됩니다. 확실히 두개골이 발견되었으니 뭐 사형당한 시신인 건 맞지 않겠느냐. 근데 이 시기에 사형당한 조선 초기 글쎄 근처에 다른 무덤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면서 소법으로 추론을 하여 정도전이지 않을까 하여 그 봉화정씨에서 그걸 모시고 와서 정도전 지금 가묘 전 정도전 묘죠. 정도전 묘라고 전해지는 묘소가 완성이 되게 된 거죠. 뭐 참고로 이건 산소터입니다. 그 발굴이 됐던 우면산에 있는 터에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동북묘지지 뭐 여기서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더라. 하고 뭐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그 지금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완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미 토층이 혼란이 된 마당에 진짜 누가 알 수 있겠냐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 시점에서 저 가묘를 그러니까 정도전 묘를 하나 만들자고 주장했던 분 중에 말씀하시기로 설령 정도전 자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이게 그 뜻을 일단은 기리는 마음에서 일단은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무덤을 하나 해서 일단 그 자체를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금 가능한 가능성 중에서 제일 높은 가능성에 일단 우리는 의미를 두고 싶다고 무덤을 만들었던 그때 구전을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역사랑은 좀 그런 거겠죠. 사실 100%인지는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말하자면 그 DNA 조사를 해볼 수도 없고 모르죠. 그렇지만
600년 지난 6월의 DNA 조사로 지금 현재 인물과 현재 공화정식 후손과 시료 채취를 가능할지의 문제는 국방부 유해병 감시사에 나온 제가 보증하건데 그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첫째, 롱본이어야 되고요. 팔다리뼈여야 되고 팔다리뼈 혹은 치아 정도의 엄격하게 두터운 뼈여야 가능하고 두개골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제일 무엇보다 6.25 때 죽은 사람도 두개골만으로는 DNA 시료 채취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6.25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곤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경묘 같은 데서 나서 미라 수준으로 나갔다면 되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DNA 시료가 가능했다면 누구보다도 공화 정치에서 그걸 강하게 제시해서 DNA 시료 결과 그 일치율 몇 퍼센트 이상을 내밀었겠지만은 제가 조사된 결과로서는 정신이라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남겨져 있고 저에게 오히려 감동을 준 쪽은 그쪽에 가깝습니다. 네, 역사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실은 물론 사실일 수 있죠. 때로는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택사에서 저는 그런 것을 덜어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실 바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정도전은 그러니까 이 세계 문화에서 공부를 하지 않나요? 제가 그 부분을 빠뜨리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정도전은 이색 문화에서 뒤늦게 과거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문화에서 뒤늦게라는 공부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갈라섰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하고 선생님. 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한국어를 배웠는데 원래 정몽주 학당이 있잖아요. 정몽주가 원래 학당이 있었잖아요. 그 한국어를 배웠는데. 학당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건물로 존재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요. 정몽주가 그 자체로 학당을 운영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지역마다 의외로 정몽주 말고 다른 사람들도 덜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경 안에 있을 때도 정몽주는 개인 과외 제자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과외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네. 그 조선의 명칭, 그 조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원에서 살아보니까 살아남는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그 원을 아예 포기하고 명문이 아예 종속이 되는 건가요? 원나라와의 마지막 여지가 있었던 시점이 바로 우왕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번 크게 흔들린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무엇보다 더 제일 문제는 북원이 더 멀리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더 미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유의미한 외교 관계에 힘을 거의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로 건너간 이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명 관계의 역사입니다. 네. 시작하시는 말의 우승이라고 많이 그냥 그래서 네. 청소년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은데 그게 당시 그때 대학 전형을 찾아본 결론이라 이렇게 많이 나름대로 성리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개경에 살고 있는 자기 부모가 성균관이나 고관 대작을 역임할 수 있는 레벨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접할 수 있었겠죠. 다만 우리가 아는 바 그 정도전 집안은 그 정도 급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정도전이 완전히 어떤 집안이냐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만은 하다못해 이색같이 정말 자기가 원나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정도야 빠삭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뒤에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묘사리 때 경상선의 시묘사리 때 그 무천서당을 세우고 거기서 그 맹자의 책을 가지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아까 후학이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어지지는 못했던 건가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은 우리가 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 단위에서 학자들을 양성해서 그 양성되어 있는 학자들이 관직 진출과 별도로 학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 거의 17, 18세기 이후부터만 가능해, 최소한 16세기 이후, 이태계 이후 정도부터나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관료 출신으로 그대로 바로 합격을 할 수 있게 바로 이어주지 못하면 학통이라는 게 이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네. 그 학문이 이어져 있다고 제가 PPT를 본것 같아서 확신하고 여쭤보고 그게 참 뒤늦게 정도전의 학통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뭐 사실 거짓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했던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은 증거 불충분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 최소한 그 강화도에 있는 정제두 집안 뭐 양명학 이 정도쯤은 되면은 몇 대로 확실하게 저술로 이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명확한 증거는 제가 광문에서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조선이라는 국호가 혹시 정조자라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요. 확실한 것 하나는 일단은 조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삼국유사에 이미 나오잖아요. 그 고조선, 고라는 말 쓰지도 않지만 조선이니까요. 어쨌든 위만 조선에 대한 존재도 당연히 그때부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예전에 썼던 그 조선이라는 국호의 존재는 고려말 사람들이면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것까지 따져 들어가진 않았을 뿐, 원래 제 마음하나입니다.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국호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존재했던 왕조의 국호를 따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역사서가 기왕 원간섭기 그로부터 100년 이내에 좀 나름 크게 만들어졌고, 삼국유사도 재간 3간 되면서 유명해졌으니 조선이라는 국호를 내세워 봄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거를 혹시 삼봉이 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안을 했다든가. 그걸 말하기 어렵습니다. 삼봉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 조선 경국전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밝혀지듯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이자 기한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건 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처음 정도전이 생각해냈거나 뭐 다른 사람은 생각 못했는데 정도전이 밀어붙였거나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정도전이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근도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 대한 글을 꽤 남깁니다. 조선이라는. 네네, 조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특수한 감정을 가진 시문 같은 것을 남깁니다. 그거는 별이 골랐다고 제가 조선한 포함한. 화령이 있죠. 화령의 경우에는 그 화령이 무엇인가는 더 알기 어려운 건데요. 그냥 크게는 두 설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성계의 출신 집안의 그 출신 집안 중에 하나였던 쌍성총관부 일대에 있는 그 지역명을 따온 것이 화령이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계의 고향 땅의 이름을 따왔다라는 첫 번째 설. 두 번째는 명나라 그 주원장 집안이랑 상관 있는 지명을 끌어옴으로써 절대 선택되지 않을 허수로서 뽑아왔다는 설이 있는데, 화령이야말로 정말 남은 기록에서는 화령과 조선을 제시했다밖에 안 나와 있어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정만 할 뿐이죠, 역사지리학적으로. 저는 이거 별기 네. 질문인데요. 그 일제 감정을 저희가 보시면서 조선왕조에 대한 그런 감정을 저희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 저희가 많이 섞어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었는데, 역사학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소위 말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익이 되는 선택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확고히 믿고 있고요. 그 의미에서 국익이 되는 쪽이 중국과의 친중인지 친일인지는 저는 일단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역사학자로서 얘기하자면은 과거사라고 하는 사안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외교로 해결할 사안보다는 저는 시민사회의 소통으로 이루어질 만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자면 중국이랑 FTA, 예를 들어 미국이랑 FTA를 해야 되는데 과거사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는 조금 더 한국 정부는 실리적으로 나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이 정확한 질문인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 동지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만이 네네네네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일본에 대한 반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일본에 대한 반감도 지금 저의 저기 조카 세대쯤 돼가면 상당히 희석돼 버렸습니다. 반감이란 건 요즘은 오히려 지금 10대나 그 전후쯤 됐을 때는 중국을 더 미워하더라고요. 오히려 10대 청소년이나 뭐 대충 초등학생 정도쯤 되었을 때는 저는 그래서 그 뭔가 대중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게끔 오히려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생각합니다. 시민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 뜻이기도 한 것이요. 저는 한 사람의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국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냥 오히려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도 어떤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지를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건 오히려 시간수가 반대군요. 처음에 중국인이라고 헷갈렸다가 종계변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조선 사람들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외교전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 기록을 바로 하는데 성공하죠. 끝까지 그러니까 중국인이란 믿음이 오래 가는 것보다는 초기에 있던 중국인 내지는 이인이 마들이라는 둥 뭐 이런 식의 설이 정비되는 초반의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록이 불확실하잖아요. 이성계 집안이 전주에서 왔다는 것도 일단은 이성계 집안의 주장입니다. 알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